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우리 지금 인사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려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 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일자리 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119억 6,821만 9천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 104억 6,749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8,099만원, 재무활동비를 14억 1,97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는 전년 대비 8억 9,639만 2천원이 감액된 119억 6,8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과 경제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운영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여비 240만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400만원,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과 2차 보증금 11억 원,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보증금은 융자금액 확대 계획으로 전년에 비해 2억 원은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자체사업인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취업 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3억 439만 5천원, 일반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 자원, 기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억 4,087만 1천원, 일반 운영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재료비 4,6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부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입니다.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참여인은 1명에 대해 인건비는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정착금은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43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사업비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소공인 사업장에 예비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기술 전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참여한 인원 2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 46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의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에 필요한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해 구직 활동 기간 단축과 사기 양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명의 청년에게 4개월간 50만 원씩 구직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신규 일자리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1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고교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 투어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취업 지원 사업의 일자리 센터 운영, 채용 박람회 개최,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3,584만 원과 일반 보전금 5,080만 원은 함양군 일자리 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채용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과 청년 사업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 7,400만 원은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창업하시는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자격증 취득 기술 교육입니다. 취업 창업을 위하여 장비 중 지게차와 굴삭기, 드론 자격증, 간호조무사, 대형 트레일러 면허 취득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상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경남 사회적 경제 신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따라 기존의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입사하는 청년 근로자를 1년간 지원합니다.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경남형 개인의 시대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등 4차 산업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인건비 지원 등 1억 3,2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권 출력 및 등록 연차료, 향후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등 일반 운영비 2천만 원, 투자유치 여비 240만 원, 업무 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인 특허 관련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매칭 사업비로 8천만 원,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00만 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와 25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일본 운영비 7,214만 원, 여비 280만 원, 상인의 회의 참석과 우수 전통시장 세차를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704만 원,
행사 개최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 이전 예산 2,9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40개소 점포에 소규모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총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 함양시장 진입로 정비 및 아케이드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 공제로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 공제로 지원을 위해 보험금으로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신청하는 공모 사업으로 시장 관리 매니저 인건비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K백 이벤트 사업입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5만 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환급을 통해 재구매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도모하는 사업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의 세무, 마케팅,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의 납입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지원을 위한 검진비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분야, 온라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함양 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 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으로 함양 사랑상품권 68억에 대한 발행 제작비, 통합 관리 시스템 사용료, 판매 환전 수수료, 홍보비 등 일반 운영비에 2억 9,426만 원, 구매 할인 보전을 위한 일반 보전금 15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함양 사랑상품권 166억 원 판매 규모의 구매 할인 보전금 0.6%를 보조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물가안정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물가안전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가안정 지도관리 도비 사업입니다. 또 물가 모니터용 활동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가안정 지도관리 자체 사업으로 군 물가 모니터용 2명 활동 보상금 600만 원, 소비자 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 사업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 및 우리군 전통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 경상사업 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관내 114가구를 대상으로 누전 차단기, 콘센트, 배선 등의 교체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5,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도시가스 공급 관로 설치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 용기의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거치하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전략 시책 개발 사업입니다. 에너지 전략 공보 시책 추진을 통한 일반 운영비 952만 원을 국내 여비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시설과 군 소유 건축물 등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확대 기반 조정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상계소의 전력 소비 감축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마을 해관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확대 기반 조정 사업입니다. 마을 해관 5개소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2,9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남부 북부권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319개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 17억 8,0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안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설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6억 159만 7천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7억 8,984만 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출금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경적과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총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1,300만 원, 실업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59만 7천 원, 총 19억 2,7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단지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140만 원과 국내 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농공단지 안전점검 용역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억 9,400만 원, 시설 부대비 1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산죽임 항로와 즉 토목 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인산죽임 지역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만 원, 함양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매출 물가금 720만 원,
순색의 잉여금 1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984만 원, 총 9억 9,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공룡개발 운영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1,070만 원, 여비 760만 원, 투자유치 예정부지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조정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타 공사 및 용역비 9천만 원, 함양 신간지구 상수 및 우수관로 공사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2,202만 원,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처리를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500만 원, 일반 산업단지 폐수 정말 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위탁금액 2억 8,80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7,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입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소수력 발전소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3,115만 원, 주택지원 도비보조금 1,125만 원, 순색액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30만 원으로 총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운서버 소수력 발전소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3,300만 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에 업무 연찬에 참석 등 국내예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소당 3kW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주택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40가구 주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많은 관심으로 저희 예산을 모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6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22년 최종 예산 대비 3,755만 원이 감액된 9,37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네요. 네. 청년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180만 원 곱하기 3명 8개월간 지급하는 게 4,320만 원과 인센티브 1천만 원 곱하기 4명 해갖고 4천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작년에 올해 해오던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채용된 인원이 계속 가는 사업으로 신규 인원은 없습니다. 기존 인원 3명이 8개월간 지금 잔여 사업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리고 인센티브 이 사업은 앞에 퇴직하신 그쪽에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연적 근무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정식으로 고용되거나 아니면 퇴직해서 신규 창업하시는 분한테 분기에 한 번씩 250만 원씩
그 1년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21년도에는 10명, 올해, 그러니까 22년도에 9명, 내년에는 7명으로 지금 왜 이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까? 이 사업이 계속돼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계속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일몰제해갖고 신규 인원을 안 바꿔요. 내년에는 없어질 사업이라서 도저히 그 정부 예산 국비가 딸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리 좀 줄여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250. 우리 전통시장 활성 사업에 250페이지 하단부에 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 벤치마킹 등에 대한 경비와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 공공시설 관리 비용 등을 위한 사업비 2022년 대비 1억 2,2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098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작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전통시장 보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우리 상인회에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워낙 그 건물이 노화되고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 보수 사업으로 많이 투입했지만 또 거기 또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경과가 진행돼갖고 지금 상인회에서 또 상인들이 지도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시설 유지 보수비로 좀 정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251페이지 네. 그 하단부에 연계되어갖고 내놓아서 공연 무대 설치에 4천만 원 하고 주차장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에 9천만 원인데 네, 이 큰 사업비로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연 무대 설치는 마천에 또 우리 의장님도 관심 사업으로 마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의가 있어서 또 마천 시장을 위한 공연 무대는 마천 시장에 지금 설치할 거예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느 그 위치는 어디쯤 하려고 그래요?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쪽 공터에 해갖고 일부 좋은 적재 육수하면 생각 보도록. 마천 시장에. 예. 주차장 무인 자동화 시스템은 어느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이번에 그 주차장 증설한 그 3주차장 75면에 대한 준공한 거 아니십니까? 시장 안에? 네, 장신호만 그쪽에 그 자리에. 네. 예. 거기에 출입구가 나가는 출구에 그 한번 우리 무인 시설 내갖고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무인 출차 관계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75면이라고 했어요? 네, 총 75면입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함양사랑 상품권 발행. 함양사랑 상품권을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비로 2022년 대비 11억 7,266만 원을 정액한 18억 7,186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상품권 발행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올해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건 18억 7,100만 원입니다. 당초 올해 본에서는 한 6억 9,900만 원 신청했는데 당초 이건 국비가 빠진 사업입니다. 국비가 빠져 있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좀 우리가 확대한 게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국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좀
오늘 아침 뉴스에도 좀 보도가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상품권 예산을 추가로 의원님 많이 막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비 부담분을 군비로 해갖고 정액된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상품권 예산 국도비 다 포함해갖고 올해 예산이 24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 내년도 예산액은 18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6억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지금 군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총 발행 규모를 207억에서 지금 173억으로 한 31억은 좀 줄일 계획입니다. 발행 규모를. 전체로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권하고 또 차원 예,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모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청년 일자리나 취업에 관련된 또는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보면 다양한 용어가 많아요. 장애인 프로젝트,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등 이런 거 볼 때 솔직히 제가 검토를 하다 보면 과장님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업에 비슷한 용어가 많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국토비 재원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매칭 사업으로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십시오. 구직활동 또는 주도형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 장애인 프로젝트 다 청년에 관련된 거. 주도형 청년 일자리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쭉 연계가 되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8개월, 9개월 또는 5개월 이렇게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네, 그죠? 네,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직 활동이 아닌 자기 전문성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보통 1년 안쪽이거든요. 보통 우리의 이 지원을 통해서 정규 직원으로 채용 연구위 오만 직장을 잡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그 기능 성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인센티브도 다양합니다. 여기 뭔가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에서 인센티브 2명이 정해졌어요. 이는 인원을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비 재원을 확보해서 그게 맞추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상이 내려오면 그 인센티브 몫으로 지원 금액이 대상이 내려옵니까? 몇 명 해가지고. 확보 업무적으로 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생기거든요. 그 지원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 지지하는가 하면 청년 근로자 교통복지수당 2명이 8개월 돼 있고요. 네. 244페이지 스타트업 7년 이내 사업자 7년 이내에 창업된 매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예. 장애인 프로젝트는 기술 승계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프로젝트는 경남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는 기술 승계를 장애인 프로젝트는 12 미만 소공인 제조업체 내용이 제조업체인데 그러니까 장애인 프로젝트에서 기술 승계를 받을 목적으로 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제목에는 장애인 뜻이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은 그 사업 기준은 그건 없습니다. 그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 12 거예요? 미만 소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거는 주거정착금 5개월입니다. 5개월. 제가 궁금한 사항은 10개월이면 10개월이고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정착자금이 2명 5개월 또 여기에 스타트업 청년 채용은 1명 2개월 그죠? 이게 그리 12개월 그리 안 되는 이유가 기존 해오다가 중간에 채용돼갖고 내년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5월달 6월달 되면 그
종료가 돼서 그런 거 맞습니다. 종료 기간이, 예,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채용된 시기에 따라서 예, 예. 8개월, 9개월이 된다. 그게 보면 기존 인원이 갖고 기존에 연단해 갖고 그래서 종료 기존이라는 기간이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있는데 너무 다양하고 예. 저희도 막 복잡해서 좀 예, 설명드리기 그렇죠. 이게 지켜내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예산 편성도. 그리고 변동이 많습니다. 저 도화시가 막 추경할 때마다 국도비 변경 내려오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업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간헐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라고 구두로 전화와고 뭐 편성하는 것도 있고 간헐시가 아직도 간헐시가 안 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개월 수가 다양하게 틀려질 수 있다. 내용이 그렇네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뭐 10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료 기간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이게 뭐 상위 기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콩내라 반대라 할 수 없지만 이게 너무 용어가 비슷비슷한 용어 때문에 업무 보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지만 뭐 부서 내에서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기업의 어떤 이득보다는 자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첫 번째 기타 보상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 장려금이 구인자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1인당 월 6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거 있죠? 네, 60만 원. 그렇죠.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올해 30명을 장려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올해. 예, 30명. 또 지난 2021년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명, 2022년도에도 30명, 내년에는 4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려금을 어느 기업에 지금 30명을 지원을 했습니까? 몇 개 기업에? 올해는 23개 기업에 30명 정도 됩니다. 23개 기업에? 예. 그러면 23개 기업은 전부 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세 기업입니까? 영세 기업이 많죠. 예.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선정은 우리 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어디로? 홈페이지에? 예. 공문으로 보냅니까? 예, 홈페이지 전체 공고. 상공인 사업하시는 우리 군 홈페이지 공고를 홈페이지에만 합니다. 해요. 예. 따로 안 보내고 예. 그 홈페이지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참여를 못합니까? 일단 우리 그렇죠. 계속 이거 받아가는 데만 안 받아가요? 일단 우리가 저기 경쟁이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 사람들은 지원 좀 자제 요청하고 좀 후순위 돌리고. 그럼 매년 네,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 내 생각에는 홈페이지도 좋지만 그 소상공인 기업체에 공문이라도 전체 보내서 신청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홈페이지 인터넷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홈페이지 못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0명이 늘어났거든. 예. 그렇죠. 내년에. 저 예년에는 70만 원씩 10개월 해갖고 좀 사람 인원을 좀 줄이 작년 올해는 21만 원 했거든요. 30명을. 70만 원씩 예. 30명을 예,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했었는데 오늘 그 내년에 60만 원씩 10만 원 까고 그 사람 그 지원 인명을 좀 늘리습니다. 그럼 예산액을 늘리죠. 자체 예산인데. 자체 예산도 좀 3천만 원 늘어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3천만 원 늘리는데 10만 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70만 원 그대로 해서 차라리 10명을 늘려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좋을상 싶은데 돈은 낮추고 인원수는 늘렸네요. 사실은 지금 적절한 거군요. 네, 그리고 예산도 좀 그러니까 지원 늘렸죠. 금액 70만 원 주다가 60만 원으로 10만 원을 낮추고 인원수를 10명을 늘렸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말고 주는 대로 줘야지.
깎으면 안 되지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일단 해서 총 예산도 우리가 군비 투입되는 부분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 효과가 있습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지원을 하면 기업의 그 혜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계속해서 늘리세요. 앞으로 예, 예. 사업비를 이걸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춰서 조금 유감스럽긴 한데 그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님 방침이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 저희가 예, 검토한 그리 하는 걸로 좀 지원 기업 세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그래도 금년까지는 70만 원 했으면 똑같은 금액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시고요.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의 우수 근로자 장학금이 지금 돈은 4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 예.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아마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만 3명을 선정을 해서 주겠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니까 이제 장학금을 주지 않더라도 그러면 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400만 원 줄일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으로 대학생 2명을 늘려서 장학금을 지원하면 좋을까 싶은데 이거 400만 원 이거 뭐 삭감해가지고 크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 우리가 2명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 좀 수요를 찾다 보니까 좀 대상자 수가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성적이 저희가 10불 이상 했는데 10불은 그냥 우리 또 하고 비교할 때는 그냥 평균 했는데도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자녀분들이 많이 대상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 잘 산다 소리네. 저소득층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3명도 찾기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몇 명? 다 줬습니까? 올해 다 좋습니다. 고등학생들 있어갖고 내년부터는 조를 바꿔 고등학생 부분 빼고요. 대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조를 일단은 바꿔. 대학생도 2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하나 빼. 200만 원 한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은 5명이거든.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니까 그것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 어차피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저 설명서 책 좀 461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예. 거기에 지역경제운영 육성지원에 산출 내역을 한번 보셔요. 봤어요? 예. 그게 맞습니까? 2022년 예산액이 1240만 원이면 틀렸죠. 그 복사해서 갖다 붙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23년이 맞거든요. 죄송합니다. 박수. 예. 그 다음에 2021년 최종 예산이 아니고 2022년 최종 예산이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예. 다 틀렸죠? 예, 구분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셔요. 박수. 산출 내역도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거가 틀렸어. 2023년도로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여튼 숫자 보고 박사하고 이럴 때는 잘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중간쯤 예. 금년도에는 지금 85명을 공공근로를 채용을 했는데 내년도에서는 70명으로 15명을 줄었어요. 이 자체 사업인데 왜 이걸 사업을 축소했습니까? 작년에 좀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또 스카에서 너무 또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정리 좀 하려고 좀 앞에 재작년 수준으로 좀 맞췄습니다. 그 작년에는 와가 이렇게 바짝 늘었어요. 그때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코로나 시대라고 좀 오늘 좀 굉장히 어려워서 했고 지금은 이제 출구 전략에서 좀 공공 일자리를 좀 줄여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2021년도 규모로만 좀 복귀하는
수준으로 좀 그렇게 줄였습니다.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자체 사업인데. 그러면 이 70명, 올해 85명이 지금 어디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까? 몇 개소에? 함량읍만요?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 읍면에. 이제 전산화사업 읍면하고 자체적으로 뭐또 우리 공공시설 사업장에도 다 다양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연령은 제한돼 있습니까? 참여자 연령은 65세 이상도 되고 65세 이하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70세까지 연령 제한은 없는데 70세 전후로만 제약을 두고 이것도 재산 소득 보죠? 예, 다. 그러면 2년마다 2년 하고 그 다음에는 쉬어야 됩니까? 그 3단계 연속으로 못하는 걸로. 그리고 웬만하면은 85명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지. 작년에는 85명 했다가 올해 15명 줄고 부서별로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실정인데 왜 작년에 부서마다 늘었는지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이고 어느 사업장에 주로 많이 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늘린 게 잘못된다 소리입니까? 올해 내년부터 줄이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좀 늘린 그런 게 있어서 올해 좀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답변은 그치.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알아듣기는 네. 한데 행정이 들쑥날쑥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그래도 좋은데 어느 해는 늘었다가 어느 해는 줄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가 자치단체장이 되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인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2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연장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 다음 53페이지까지 통틀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 한번 사무관리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세부 편성목에 보면 세부 사업에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축제 등 각종 행사 50만원 10번 500만원 그 하단에 보면 장터 홍보단 운영 홍보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50만원 10번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가 틀릴까요? 여기 사업 설명서에 봐도 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터 홍보단은 우리 유인물 제작해갖고 시장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유인물 제작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또 상인회사하고 한 바퀴 돌고 막 그런 차원에서 하는 여기는 평상시 업무에 따른 이용 홍보 축제 및 행사 있을 때 우리 좀 사무관리비 일부 필요한 거 지원해주고 그런 같은 업무 아닌가요? 전통시장 이용 홍보, 네. 장터 홍보, 뭐 얘랑 같은 개념인데 또 특별한 그걸 10회 해가지고 우리 특별하게 좀 우리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뭐 엮어서 한번 어깨띠를 메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예. 자체 과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과에 예산 쓰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뭐 유사한 내용으로 분리된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중 화장실 민간 위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이거 시장 상인회에 준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업은 상인회 주고 해. 예? 업 시장은 상인회에서 주고 상인회로 주고 해. 그 면에는 지금 면사무소로 저 자금을 제공해서 면에서 관리합니다. 300만 원씩 7개소가 안이 맞춰는 면허를 주고 예. 그럼 아니 맞춘 서상 면에서 줍니다. 서상까지 예. 그럼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예. 그러면 한강읍에는 4개소입니까? 업의 3개입니다. 3개예요? 예. 그럼 여기 산출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시설관리가 5개소 돼 있거든요. 여기 사업비를 요청한 거 보면 7개소 돼 있고
그러면 서산까지 포함하면 3개를 빼고 나면 4개수가 있습니까? 읍에는? 읍에는 색을 읍에 3개예요? 한 군데는 어딜까요?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지지하는가 하면 그 하루에 몇 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특히나 그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장날은 그만큼 인파가 더 몰리고, 또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특히나 비 올 때는 그 솔직히 공중 화장실에는 비린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시장 쪽은 거기에 관광객이든 내방객이 역겹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또 그런 미련을 받고 가봤어요. 그때는 수시로 가서 상주는 못해도 수시로 가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것은 틀립니다. 비 올 때, 눈 올 때, 또 장날. 그런 건 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걸로 사야 됩니다. 뭐 휴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물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특히나 서상이나 마천 이런 쪽까지는 제가 답사를 못했지만, 그 안내에 있는 특히나 시장 인근에 있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관리비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잖아요. 예.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위탁은 세부 지침서나 그 혹시나 그런 경우에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게 또 한강의 얼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예, 되고 알겠습니다. 있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상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중간 좀 봐주세요.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그 7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금 4개소입니다. 어디라요? 당고군 농업회사법인하고 백운산 협동조합, 그 리다 농업회사하고 점가 산림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5년간 합니까? 예비는 최대 2년 지원합니다. 2년. 예. 그러고 나면 인정은 최대 3년간 지원하고요. 인정기업은. 그러면 지원을 하다가 다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지요. 네, 예, 사회적 그렇습니다. 기업으로? 연장 심사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가 있습니까? 평가해갖고 지금 인정기업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에덴하고 상림클린하고 지산권. 그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받았지요. 예, 인정된. 인정받으면 인건비는 계속 줍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최대 3년간. 3년간만. 예.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군에 3개에서 예비가 4개에서 총. 이게 총 7개소. 예, 인정하고. 그래서 이게 7명입니까? 예. 한 기업에 1명씩. 그렇진 않습니다. 2명까지 하고. 그럼 한 기업에 몇 명씩 지원이, 이거 7명 인건비던데요? 예. 지금 내년도 계획은 총 7명인데 3개 기업 그 쪽에. 어디 사회적 기업에? 예, 사회적 기업에 우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안 줍니까? 그것도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예비 사회적 기업에 들어갑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아예 안 줘요. 예. 그건 이 사업은 지원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예, 또 다른 사업을 또 찾아갖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을 찾아서 또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요. 예, 우리가 뭐 장기 지원도 하고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예, 있습니다. 7개가 다들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채용 박람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채용 박람회를 도비부 도비보 1,000만 원짜리 예 올해 개최했어요. 올해 저쪽에 그 산삼 축제 할 때도 했고요.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안 했죠. 했습니까? 작년 채용 박람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저쪽 축제 엑스포 때 한번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럼 이제 박람회를 마치고 나면 그 일자리가 몇 명이나 일자리를 받아가서 갑니까? 올해 저희가 부서 채용한 게 한 6명 우리가 채용된 걸로 기업에 6명? 예예예. 어느 함양 관내 깐내 기업체입니까? 기업입니다. 예.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상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구직자 수가 한 80명 정도. 80명? 예. 저희가 또 학교하고 좀 박람회를 좀 잘하기 위해서 좀 계열고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또 단체로 우리 또 해가지고 박람회를 좀 그러면 6명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했습니까? 보통 청년들하고 뭐 장년들하고 같이 막 섞여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로 이 박람회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그 자체 박람회도 우리가 지금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거든요. 예. 그러면 도비 박람회하고 1,000만 원하고 자체 박람회 2,500하고 같이 합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개최를 합니까? 올해는 박람회 2개 했습니다. 그 도비 그거는 우리 그 부산 백석고에서 도에서 요청이 있어갖고 전 시군 18개 시군이 모여갖고 부스를 해갖고 우리 도단위에서 18개 시군 해가지고 엑스포 할 때. 예. 그럼 아니 그때 엑스포 할 때 아니고 백석고 할 때 백석고 아, 부산 그쪽에 그 전시장에서 그러면 한번 그때 참가를 했었습니다. 80명 정도 해서 6명이 취업을 했고 그거는 80명에 6명 지원한 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축제 때 2,500만 원 안에. 그거는 1,000만 원 예산으로 한 겁니다. 아니 도비 보조 사업에 자체 박람회를 개최해서 몇 명이 취업을 했냐고요. 그건 아직 자료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개최는 했네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참가한 겁니다. 도단위 행사에. 그럼 우리 함양군에서도 취업할 사람들이 참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부산이라서 그 우리 시책을 홍보하고 박람회 그런 성격이라서 조금 차원이 좀 의원님이 말씀하는 건 좀 차원이 그런데 예. 자체 사업 저기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박람회 하러 가면 함양서 해야 되지 그거 뭐하러 가요? 도에서도 우리 전국 18개씩은 요청이 있었고 다 그쪽으로 다 해. 돈 조금 더 넣고 거기 와서 우리 홍보하러 가는 건데 예, 그게 예.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도의보사는 내년에는 한번 더 우리가 자체하고 우리 군에 좀 박람회를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열어야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뭐 한두 명이라도 취업을 하지. 그러면 올해 자체 박람회 2,500만 원 투입을 해서 이게 우리 엑스포 기간에 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2,500만짜리 있고 1,000만짜리 두 개 아닙니까? 1,000만짜리는 도에 가서 했고 엑스포 가서 했고 저기 1,000만짜리는 우리 엑스포 때 했습니다. 갖고 아니 그 추진했습니다. 2,500만 원짜리는 2,500만짜리는 도단위 행사에 참가한 겁니다. 2,500만 원 군비인데 어떻게 도단위에 가요? 사장님 예? 이거는 자체 채용 박람회인데 2,500만 원짜리를 도단위 갔단 말입니까? 도단위 행사에 우리가 또 요청이 있어갖고 그때 방금 도비 보조 사업 갖다 해놓고서는 어떤 게 맞습니까? 도비 보조 사업이 도에 박람회 하러 안 갔어요? 좀 그렇게 박람회가 도비 보조 사업이 하나 있고 예, 자체 사업이 하나 있고 이런데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박람회는 어디에 가서 취업이 몇 명이 되고 어느 박람회는 도단위 행사에 가서 그냥 우리 함양군 홍보만 하고 그렇죠? 두 개 사업이 그걸 설명을 따로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도비 보조 사업은 근육별로 해갖고 올해 산산축제 때 사용해갖고 우리 제일고 학생들 해갖고 6명이 좀
우리 채용되고 그런 도비보조 사업은 예, 예, 예. 예, 그거는 참 잘했고요. 자체 자체 사업 그거는 부산 일자리 올해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우리 하려고 했는데 부산 일자리 사업에 또 도에서 요청이 있어갖고 그 자리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그럼 2,500만 원 가지고 도에까지 갔다 왔어요. 도단위 행사에. 예. 그럼 내년에도 그럴 겁니까?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의원님 말씀 자체적으로 우리 좀 우리 박람회 행사를 좀 크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두 개를 묶어서 크게 박람회를 하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2,500만 원 가지고 도단에 박람회 갔다 하는 것은 물론 함양군 홍보는 하겠지만 전 시군이 그럼 2,500만 원씩 다 들여서 다 갔다 소린가요? 다르겠지 예산은. 예산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해갖고 다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우리는? 우리 직원이 상주해가 3일간 그 행사 기간 동안 상주해갖고 우리 군 일자리 그 사업도 홍보하고 그러면 민간인은 안 갔어요? 민간인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우리 군중 시책 홍보 차원에서 기업하고 방문하고 그리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예요. 창업자금 지원비 생애 최초 창업자 800만 원 곱하기 6 그다음에 다시 도전 창업자 500만 원 4명 반의 전입자 추가 지원에 200만 원에 3회 이거로 지금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자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해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지금 5천만 원 들어 있어요. 그거는 이 내용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창업 교육 받은 그 대상자 중에 그럼 사업비를 빼야지요. 그 사업을 빼고 이 사업을 대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앞에 5천만 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연초에 상반기 때 그 창업 교육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는 대상 학생 중에 또 우리 발표도 하고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뽑아가지고 창업을 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5명 정도 출연해서 창업하시는 분한테 지원 1,0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473페이지를 보면 2022년 최종 예산에 이 사업비에 5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업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지. 과장님 방금 신규 사업이라 했거든. 그럼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지.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출 내용에 창업지원비에 똑같은 이식이 아닙니까? 생애 최초 다시 도전 간의 전입자 똑같이 7,400만 원이고 내년에 올해 5천만 원 갖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5천만 원은 방금 내가 설명드린 그 내용. 그럼 무슨 사업이라요 그러면? 5천만 원이요? 예. 5천만 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올해 상반기에 창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좀 추린해서 5명하고. 그럼 지금 이게 신규면 신규 사업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지. 계속 사업을 이어놨잖아요. 완전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라요? 대상은 어떤 절차에서? 창업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예.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생애 최초 창업자로 분류해서 800만 원씩 6명을 주고요. 창업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 창업자로 분류해서 500만 원 해가지고 지원하고, 간의 전입자가 우리 군에 전입해서 할 때는 추가로. 그럼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예. 매일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공부를 해서 우리 한 받을 겁니다. 교육을, 우리가 어느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느냐,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사업이 창업자에게 어떤 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선정 방법이 참 애매할 것 같으네요. 최초 생애 창업자를 어떻게 발굴할 겁니까? 다시 도전 창업자도 발굴해야 되고 이게 사업자 등록증 그걸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예, 보고 구체적 요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사업자를 한번 경험 있는가,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판단해서 하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입니까? 신규 사업을 자체 사업인데. 당초 교육 대상 우리 신규 교육이 처음 교육을 하는데 대상자 모집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다른 또 농업기술센터의 다른 다양한 창업 교육이나 교육이 여러 가지로 기존 교육이 막 중복되고 내용이 같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골머리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남는 재원과 이거 해가지고 창업교육은 여러 종류에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은 사람 대상 중에 우리 창업 자금을 지원하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 자금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이거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기다 그지요? 하여튼 어차피 하고자 하니까 사업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되겠네요. 예,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임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관련하여 대부분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간축 박영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우리 일자리라든지 대부분이 65세 이하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노인 일자리는 연세가 많은 분까지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65세에서 한 70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대적 일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0세 그분들의 일자리도 확대해가지고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다양하게 65세 분들이 현장에 막 투입해갖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맞는 저희 또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하려고 좀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은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공공근로사업 기준에 해서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일할 능력은 되는데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전부 응시해가지고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을 또 자체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 예를 들어서 좀 폭넓게 모집을 하고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똑같이 전부 다 정년 퇴임하고 다 일하는 분들인데 65세나 66세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65세 이하로 일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근거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면접도 받아보다 뭐라고 떨어지다 보니까 일자리 좀 발굴이 시급하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 안전취약계층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5,35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이게 사업 대상자 및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입니다. 이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어린이, 아동, 노인들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우리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또 노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등에 우리 이 사업 기기를 설치해서
우리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228개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3개소, 아동은 2개소, 노인은 뭐 160, 경로당하고 시설, 노인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28개소를 받아갖고, 이제 우리 군비 부담분을 조금 더 해서 우리 2가지로 나눠갖고 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기기가 배전반이나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순간 폭발로 인해갖고 산소를 질식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화 기능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볼까요? 253페이지.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모름지기 신규나 신규 사업에 저희들은 먼저 시선이 가고요. 계속 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당연히 저희들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이 역시 매칭 사업인데 신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검진 25만 원 지원하는 거 맞죠? 네. 이것은 어떻게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이 몇 프로입니까? 군비가 40%입니다. 군비가 60%입니다. 군비가 40%예요? 군비 60%입니다. 그래요?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요청한 거에 보면 60%가 군비인데 이거는 오기 표기라고 내가 볼게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오기가 60% 돼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거 맞죠? 사업 설명서는 예산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저 잘못됐습니다. 그죠? 군비와 도비가 더블로 표기가 됐죠? 맞죠? 네. 이것은 표기 오류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병원은 매칭이 돼 있습니까? 네. 병원. 병원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나 어떤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매칭이 돼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병원은 어떻게? 아니 구체적인 도에서 사업 계획이 안 나눠봤거든요. 이거 예산만 편성해놨지. 도에 우리도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가 담당자랑 좀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왜 그런가 하면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 그 지지를 하는가 하면 네. 군에 자율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군에서 여건별로 또 소상공인 분들이 멀리 가면 그죠? 네. 25만 원 때문에 100만 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병원 몇 군데를 지정하든지 또는 함량에도 관련된 예컨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창원에 한마음병원이 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한다면 여기에 예산액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럼 저희들이 매칭을 해놓으면 좀 할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서 그 역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내용으로 또 신규 사업을 한번 질의할게요. 착한 가격 없어 인센티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물가 안정 지도 관리비 이거는 또 도비하고 계속 사업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관리 요원이 있고요. 그죠? 100% 도비입니다. 그리고 지도 관리가 있어요. 이건 100% 군비입니다. 그죠? 예산서 255페이지. 예산서 예. 255페이지. 예, 확인하시면
하단부에 물가안정 지도관리 그리고 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이 내용이 지도관리는 100% 도비고 물가 안정에 관련된 거는 또 100% 군비고 그죠? 이게 지금 4명 물가 안정 물가 모니터 4명 운영하고 있는데 두 명분은 도비고 2명분은 군비고 그래서 이게 도비 예산 부기상 도비하고 군비가 나눠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 나눠는 겁니다. 계속사도 도비로 돼 있는데 그것은 두명 물가 모니터링 2명씩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는 그분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18개 업소 돼 있는데요. 이 물가 모니터용의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착한 가격에서 별개로 우리가 우리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 기준이. 아직 예. 이 역시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계획이 정확히 안 서 있습니까? 이거는 착한 가격업소 신규는 기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로 나온 거는 기존에는 우리 군비 사업만 해갖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신규로 나온 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신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인센티브 금액을 지불했었어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인센티브로 그 상품권 분기에 한 15만 원씩 착한 가격이 없어요. 그럼 올해는 몇 개 업소가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지금 18개 업소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지금 18개 업소를 네. 내년도 예산을 네. 지금 요청한 겁니까?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는 없이 신규로 표기되어 있기 그래, 때문에 문제도 지금 도비가 지원된 바람에 신규로 편성해갖고 별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관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오던 걸 도비 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예. 그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질의 안 했으면 듣지 못한 내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세히 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정혜철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250. 예, 하단 부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지식재산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 사업비가 금년에도 8천만 원이고 내년에도 8천만 원씩 계속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뭐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브랜드 개발, 뭐 제품 개발 이런 쪽에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주 상공회의소 경남 서부 지식재산센터로 가죠. 예. 이 8천만 원이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게 되면 이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했는데 국비도 그럼 이 경남 지식재산 요 센터로 들어갑니까? 국비도? 국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바로. 아니 예. 그러니까 국비도 이 센터로 바로 들어가냐고요. 예, 거기 들어가고. 그럼 군비 8천만 원에다가 예. 국비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국비도 우리가 한 50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이 정도로 가고 그렇게 이제 군비 확보 금액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함량에 지금 특허청으로 매칭 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예, 있습니다. 몇 개소 나요? 올해는 지금 1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11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예. 어떤 쪽으로요? 브랜드 개발? 우리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도 있고 특허 맵 지원, 뭐 신규 브랜드하고 홈페이지 구축, 뭐 다양하게 좀 특허 출원도 있고 그리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의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 손에 됩니까? 중소기업 업체가 지금 구축 등록된 게 우리가 공장 등록된 게 지금 192개입니다. 199. 제조업을 등록된 게. 이거는 중소기업만 해당되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에는 소상공까지 다 포함되었고 뭐 그러면 192개소 등록된 그 업체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이런 사업에 예, 대해서. 군에도 공고를 하고 우리 또 신문상에 그 사업 그 접수 받기 전에 또 군 지역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몇 개소가 신청을 해서 11개가 선정됐었고요. 그 관계는 좀 조사를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개 업체가 선정돼서 뭐 예, 예. 그 뭐라 하노 그 디자인 개발도 하고 특허 출원도 한 데가 있습니까? 특허 출은 특허 맵 지원 예예 한 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네요. 어디라요? 그 백전에 만석지기 농장하고 그 금빛들 2호점이라고 저 방향제 차량 방향제 같은 거 생산하고 근데 그럼 이제 주로 우리가 8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최대한 몇 개소 업체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무작위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예산은 1,000만 원 내외를 좀 주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1,000만 원. 1,000만 원 내외인데 지금 받은 게 보면 한 700만 원 이내로 많이 받고. 그럼 이 금액 갖고 돌아갑니까? 예, 그러면 11개 이상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해야 됩니까? 선정해. 주로 몇 개나 들어오고 매년 거의 뭐 경쟁률 아주 센 건 아닌 거야. 우리 또 한 1.2대 1이나 이것도 선정을 잘 해야 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럼 홍보를 홈페이지에 합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하고 또 지역신문에도 우리 사업 추진한다고 접수한다고 또 일주 전인가 또 홍보도 하고 그래요. 그럼 데이터가 지금 잘 모르시면 매년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특허는 몇 개소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금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은 내가 지원된 업체는 알고 있는데 몇 개 신청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그쪽에 대상자로 선정된 거는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지원받은 업체가 2018년도에 7개 업체, 19년도에 8개 업체, 2020년도에는 8개 업체, 2021년도에는 12개 업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그러면 돈이 8천만 원 다 조비는데 받아오는 건 없습니까? 네? 돈 돌려받지는 않아요. 정산해서. 지금 정산받자는 좀 모이라고 그쪽에서 추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납받고 그러는 건. 아, 센터에 가면 8천만 원 주면 끝나는 겁니까? 정산은 안 하고. 정산은 받습니다. 정산은. 투하되기 때문에. 많이 보낼 수가 없네. 여기에 맞춰야 됩니까, 금액을? 자기들이 접수해가지고 우리가 돈만 그 위탁하는 사업이지 돈만 지원하지. 조락하는 것만큼은 줍니까? 8천만 원 급기가 내려와갖고 얼마 주라고 딱 내려옵니다. 예. 도에서. 그것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251페이지에 행사 운영비 251페이지에 상담부 사무관리비에 행사 운영비가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에 두 번 이해를 해서 45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버스킹 공연을 이해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개 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장보기는 유치원생들 해가지고 시민보육원하고 뭐 해갖고 했습니다. 전에 전력 유치원을 준다 그랬습니까? 시민보육원도 하고 전력 유치원도 하고 그래. 예. 이 필요한 유치원생 위주로 하고 막 상황이 재밌게 추진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던가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애들을 전통시장 뭐 활성화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좀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자 그런 취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 한 몇 명이나 이거 참여해요? 어린이집 한 1인당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예. 주로 어린이집으로 합니까? 유치원에 합니까? 유치원에 합니다. 유치원에 함양 유치원이 2개밖에 없는데 전력 유치원하고 사립 유치원하고 예. 안 그래요? 유치원만 줍니까? 어린이집은 안 하고요. 유치원에 합니다. 유치원 2개소. 예.
그다음에 그 버스킹 공연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요? 버스킹 공연은 우리 전통시장에 해가지고 우리 지역 가수들이나 또 시장 또 재능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앰프를 지원해가지고 하면 좀 재능 기부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 계획대로 한번 그렇게 재능 있는 분들 우리 앰프 지원하고 재능 있는 분들 모셔갖고 버스킹 공연 올해는 안 했지요. 올해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그 전통시장이 뭐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활성화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럼 독일에서는 어디에요? 함양하고 큰데 위주로 함량하고 뭐 많이 정도. 네. 안희하고 함양하고 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시설비 지리산 함양시장 진입로 개설 사업에 진입로 정비도 하고 아크릴도 보강하고 한다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려고 여기 계획서에는 중앙시장서 1-18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거기 지금 아케이드는 그 천장에 막 떨어진 거 그거 다 할 예, 것이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포장은요? 포장은 내가 그 골목입니다. 그 전주상에서 그 호돌이 식품 그 맨 첫 골목 그 한대 거점센터 바로 근접한 그 라인입니다. 몇 킬로라 그게요? 몇 킬로까지는 말. 이거 몇 갖고 가능해요? 예, 사업 하면 합니다. 이거 몇 갖고는 우리 그러면 토지 보상은 필요 없겠네. 토지 보상이 필요 없고 토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존 있는 데서 예, 정비만 할 있는 거 겁니까? 정비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예산대로 길이를 더 넓혀도 되겠네 이거는. 예. 좀 예, 잠시 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일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좀 볼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7억, 18억도 19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이 들어갑니다. 아니, 표현을 잘못했네요. 다른, 여기 그, 확대 기반 조성, 신재생 에너지 마을 회관, 이걸 보다가 17억씩 이걸 보다가 보니까 19억으로 잘못 봤네. 1억 9천인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대사업소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네 군데를 검토해 보니까 저 수천하고 안이 쪽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식인데 그러면 두 군데를 분산해서 이렇게 19억을 1억 9천 예, 1억 9천을 자꾸 말이 잘못 나오네요. 1억 9천을 요청한 거네, 그죠? 예.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두 군데. 예. 두 군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휴천하고 어디야? 수천하고 안입니다. 아니, 예. 저쪽 pen구 그쪽에는 한전선로가 연계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갖고 지금 그 정설하고 나서 좀 많이 검토를 그래요. 해봐야겠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내용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17억으로 갑니다. 1억 9천이 아니고. 융복합 지원. 네. 작년에도 16억 돈을 투자를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마을 회관 위주로 하나 봐요.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일반 주택도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종 이상의 태양열, 태양광, 그렇죠. 지열 그런 거 해갖고 작년에는 올해는 함량하고 안이 그래갖고 올해는 그 외에 면을 위주로 해갖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업체는 뭐 관에서 컨택을 안 해주겠지만 이게 또 피해보는 주택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융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건 주택 지원 사업으로 예, 별개 사업으로 3kW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마을 회관에 마찬가지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경우가 15kW 정도를 해주는데요. 이 역시 마을에 좀 관리비가 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3kg, 각 3kg 하면 한 몇만 원씩 전기요금이 감되고 또 누진세, 뭐 많이 쓴다면 누진세가 가고 상당히 그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유지 보수가 중요하거든요. 유지 관리,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거는 그 만세관에서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구분해가지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처리하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좀 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역시 데이터를 쭉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도가 어떻게 됐고 유지 보수는 어떻고 그 회사는 뭐 어떻게 컨택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증을 해 주셔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재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지원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정액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25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2023년에는 50개소로 늘렸네요. 예, 맞습니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중소기업이 총 19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등록한 업체가. 예. 그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업체만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건 뭐 세무, 법률, 뭐 마케팅, 점포 운영에 대해서 이런 걸 아마 신청을 받아갖고 합니다. 20만 원씩 예. 아마 지원을 하는 것 소상공인, 같은데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들은 많거든요. 그 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예.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예산을 좀 확대해줘라. 뭐 자문구하고 뭐 요청이 많아서 컨설팅 해주는 게 무료로 해주는 게 많아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이 아니니까 뭐 흔쾌히 뭐 이것도 진주에 있는 그 경남 신용보증재단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 사업인데 예. 그러면 돈을 더 늘리지요. 1000만 원 50개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이거 기업체에서 물어보고 컨설팅 하는 건데 25개 늘려서 50개소는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자기들이 직접 이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도 하고 이랍니까? 그런 뭐 좀 묻고 뭐 자문구하고 세무 쪽으로 마케팅으로 그럼 금년도에는 25개소 다 지원이 됐습니까? 아직 덜 했어요. 아직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추진할 겁니다. 예. 올해 그럼 몇 개소 계획이라요? 올해 계획대로 추진할 25개소. 예. 이거는 필요하면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뭐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번창할 것인가 뭐 이거는 개소수를 많이 늘려줘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네, 해보죠. 이거는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254페이지에 상단에 도비보조 사업,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도 200만 원에 5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했네. 도비보조 예,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을 내려오는 사업이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그 소상공인들이 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이 보면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 뭐 수익을 창출하는 데인데 디지털 분야가 키오스크 우리 뭐 가게 식당에 보면 뭐 서가지고 우리가 터치식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오더는 그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나 아니면 QR코드가 있으면 자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주문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 스마트 미러는 우리 그 미용실 같은데 보면 유리 앞에 보면 유리가 텔레비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걸 보면 뉴스도 나오고 뭐 다른 공급형이 뭐 스마트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디지털 분야 지원 분야고요. 온라인 분야는 뭐 키워드, 소셜 마케팅, 뭐 제품 홍보 촬영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거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아직 신규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한번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 받아서 정리를 예. 해야 되죠. 그러면 순서는 이거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좋아해서 좀 내려줄 것 같습니다. 이 도비는 확실히 옮깁니까? 예.
도인 확실히 그 선정을 좀 내시가 잘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중간에 물가대책위원회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정말로 개최 안 하지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래서 1년에 몇 분씩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지요. 했습니까? 물가대책 그 실무위원회는 한번 개최한 거 상반기에 한번 우리 또 평가를 위해서 한번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이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연 2회는 한다 했는데 네.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설 추석에는 그래도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 운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종의 우리 공공물가가 올라갈 때나 좀 너무 내릴 요건이 있을 때 그런 때 보면 상수 물가나 그런 하수 요금이나 그런 요인이 있을 때 보통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 물가가 전부 다 안정되지 않거든. 아마 공공요금도 다 오를 것이고 지금 목욕비도 올랐고 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지금 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이 위원회 같은데 이거를 한번 잘 운영을 하십시오. 그래야 함량의 물가가 안정도 되고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녀보세요. 물가가 안정치 않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한데 요거 한번 개최하셔서 준비해서 물가가 그야말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하단부에 그 마을 소형 저장탱크 LPG 가스 보급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금 매년 하지 않고 도에서 선정되는 대로 합니까? 내년에 한 군데 사업 가지고 한다 했는데 네.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했어요? 저기 2019년에 처음 해갖고 지금 올해까지 3개 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서상 맹동했고 2021년에 안희 석반했고 올해는 원기 마을, 대천 원기 마을. 원기하고 내년에는 어디를 할 거예요? 내년에 아직 대상 마을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걸 지금 요새 또 소문이 나가지고 좀 찾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저 읍면 마을별로 접수를 받아갖고 선정을 합니까? 그 마을 또 집중도나 또 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주택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으면 또 사업 추진은 좀 애로 있고 집중화되어 있고 너무 큰 마을은 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0번 내외로 가구 수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집중화된 마을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서로 한락하는데 선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조금이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쿠팡, 함양 쿠팡 물류센터 추진 과정과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쿠팡이 어찌돼가노 소리를 밖에 나가면 다 안 물어요. 그 저희들은 답변을 곧 사업을 뜬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내년 2월이다 4월이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사실대로 저희들이 정말 답변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쿠팡은 지금 올 4월 달에 우리가 쿠팡 분리해서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쿠팡 쪽에. 올 4월에 완전히 매각 끝났고. 쿠팡 한 46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실시 쿠팡 쪽에서 이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시 설계와 건축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 딜레이되는 이유가 국방대 물류센터 용도 타입, 그 물류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저번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하고 있는 중에 예,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거의 뭐 끝에 설계 그 실시행이 완료 단계에 돼 있는 그 자체적으로 국방 쪽에서 한 14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달해갖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용역비를 상당합니다. 그 용역비를 봐서도 뭐 갑자기 뭐 떠나가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국유지나 우리가 국방 부지를 매각했고 나머지가 좀 그 부지 내에 국유지가 한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필지에 대해서도 그 자산공사에 매입하려고 그 일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내년 초에 또 또에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투자 유치단에 보조금도 건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좀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걱정하는 만큼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결정만 좀 지연됐을 뿐이지 글로벌 경제 위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 추진이라고 예, 보면 됩니까? 예. 우리가 MOU 체계를 다시 두 번째 한 게 2020년 11월 10일 날 했네요. 두 번째 투자에 그때 뭐 자기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우왕좌왕하다가 2020년 11월 10일 날 MOU 체계를 했는데 내년 초에는 삽을 뜰 수 있다라고 과장님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제쯤 정상적인 착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고 우리가 저 토지를 매각할 때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 토지 매각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건축 계획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요? 예. 우리가 그러면 환수 받는 그쪽에 자기 조건이 되니까 그때 뭐 협의를 뭐 하는. 환수 받는 조건은 그런 게 다 지금 계약 조건을 체결할 때 동의를 해놨습니다. 예. 해놨어요. 예. 그거는 혹시 의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 조건. 예. 예. 하여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17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님. 제가 지금 먼저 하시죠, 이용호는. 예, 그럼 이용호님 먼저 질의하시죠. 예. 페이지 918페이지에서 920페이지 920페이지 특별하게 세입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1,242만 원보다 정액된 11억 1,517만 7천 원으로 정액한 19억 2,75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다. 그죠? 몇 페이지? 9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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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세부 항목 내용 중에 인산주겸 항로와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잔액과 이자 포함해서 12억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265억, 그쪽에 농단지 조성, 기반 조성하는 데만 265억입니다. 예. 그중에 국비가 4%, 지방비가 15%, 민자가 81%입니다. 그 도비가 한 20%,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중에 우리 주 시공사가 대학건설에서 하고 남은 또 자체적으로 인상가에서 추진한 거, 정산하고 정산이 불가한 거,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12억 원이 보조금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한 38억 정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억 중에. 보조금이 너무 많이 지금 반환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지침상으로 또 그래갖고 그 이상 나면 또 지침을 어긋나기 때문에 예.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인산주겸 그 항로와 지역 특화 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도로 개설이 208m, 네. 208m에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지금 가미됐거든요. 여기 왜 가미됐는지 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연차 사업이라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총 사업에 3년 차에 17억 4,400만 원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우리 계획된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굳이 뭐 가백됐다고 보면 그 의미를 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6페이지. 운서보 소수력 발전소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운서보. 네. 3,900만 원. 아, 예. 3,900만 원에 일반 운영비 3,300만 원. 소수력 발전소는 몇 년부터 지금 시작했습니까? 소수력 발전소가 지금 2014년 9월 달에 2014년. 예, 9월 달에 총 31억 원이 지금 투입돼가지고 31억 원이요. 예. 국비가 그중에 한 50% 지금 받고 예. 그리고 국비 50%, 예. 군비 50%, 1대1로. 군비가 아니 도비가 또 그중에 15% 받고 군비가 한 35% 되네 총 사업에. 지금 그 연도별 그 발전량하고 전기 판매 금액 요걸 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그 20년부터 22년까지는 지금 얼마 정도 수익금을 냈습니까? 올해가 좀 많이 가물어서 그 수량이 적어갖고 좀 발전량이 좀 적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뭐 600만 원, 2020년에는 4,983만 1천 원,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1,760만 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지금 뭐 그 4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올해는 좀 발전량이 없어서 그 수지타는 제로 정도는 다 그것은 우리 버려드리는 거고. 아니 또 그리고 또 그 수륙 발전 인근 주민 마을한테 마을에 5개 마을에 12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을 또 예진대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주면 마이너스 같은데. 거의 뭐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걸 또 10년도 안 된 또 시설물을 없애는 것도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우리 상징적인 소수력 발전하는 또 발전 운영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조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 산청군에도 그 산청은 우리보다 더 좀 열악합니다. 아예 안 돌리고 하고 있는데 저기 거기는 위탁을 준 것 같고 지금 그 봄 되면은 갈수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예? 그 소수력으로 농번기 때는 우리가 좀 줄이거든요. 농번기 우선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줄이려고 우리 협의를 받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농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봄에는 뭐 갈수기 아니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이 발전을 또 못하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잠깐 그요 10년이 지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중단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언급을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다른 걸 주시니까, 중복 편질입니다. 그래서, 이용근 의원님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1,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역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을 이용해서 하는 저희들 물레방 하나도 마찬가지고 또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거는 우리 인위적으로 하늘이 주는 비의 양에 따라서 발전량이 틀려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 같으면 이거 적자 사업 계속 돌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사업을 선정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10년간 수량이라든지 또 이런 예측을 갖다 해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나왔을 때 사업이 시행돼야 되겠다.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조금 검토하실 때 심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임채수 의원님. 예. 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8페이지 출하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시설비에 4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중간쯤 출하유치 시설비 거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도 해야 되고 당연히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지만 요 전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진입로 용수시설 경우에는 기업 유치가 들어올 때 기업 대표가 우리 또 군에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소규모를 해주라 하는데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수군사업 위주로 해갖고 2천만 원 2개소 정도 했고요. 이거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장소가? 우리 보통 이건 특정되지는 않은 겁니다. 예. 보통 그냥- 기업 유치할 때 그냥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럼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은 또? 이 타당성 용역은 쿠팡 옆부지 또 확대해가지고 한번 이 개발이 가능하나 불모산 부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해놨습니다. 1개소인데요. 예, 어디- 쿠팡 옆부지입니다. 선도지구 그 주변입니다. 쿠팡 옆부지 예, 불모산입니다. 불모산. 그 국가 땅 옆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쿠팡 옆에? 예. 부지 옆에? 예. 그럼 실시 설계도 한다 해놨는데 실시 설계 이거는 우리 지역 개발 사업으로 우리 어디라요 이거는 또? 신간 백전 선도지 교차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이거 균형발전과에서 우리 지역 균형발전 개발계획에서 그 사업 추진한 게 있는데 2023년부터 20년 4년간 우리 내라 쿠팡 그쪽에 선도지구 입구입니다. 부야 마을 입구에 그 쿠팡구 들어가는데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서 확장하려고 교차로 주변 해갖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옆에 진입로 하기 전에. 그거는 밑에 배수로는 620m. 이건 성수걸로 치죠. 상거리에서 어디에서요? 방금 말씀드린 상거리 쿠팡 들어가는 그쪽에 선도지구 입구에서 예. 그 쿠팡 선도지구까지 620m 되는데 갈로 같은 거 하고 한 17억에서 우리 특별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10억하고 총 17억을 달해가지고 우석 알로하고 상수 알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35억을 또 줬긴데
3억 5천을. 예. 총 17억 정도. 근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특별히 계산으로 편성 안 해도 실컷 될 것 같지만 특별히 계산을 써요. 이 공룡개발 해가지고 우측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까? 투자 선도직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들하고 기반시설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